일곱 번째 테마는 최단 경로. 제가 수업 시간에는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랑 엮어서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푸는 문제가 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렵진 않습니다. 최단 경로가 이론적으로 얘기할 게 하나 있긴 한데 그것도 어렵진 않고, 결국에 문제 푸는 것도 여차하면 그냥 직접 경우를 세면 되는 거라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요, 경로가 단순한 경우랑 경로가 좀 복잡한 경우를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했었죠. 경로가 단순하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던가 아니면은 조합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경로가 복잡한 경우에는 그냥 직접 세라고 했죠. 그쵸? 직접 세든가 아니면은 직접 셀 때도 뭔가 경유점을 설정을 해서 이 점, 이 점, 이 점은 무조건 지나야 해 해서 케이스 분류해서 풀자고 했었죠. 그래서 물론 경로가 단순한 것들도 직접 세서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내용만 얘기를 해드리면요,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간다 이런 그림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른쪽으로 6칸 가고 위쪽으로 4칸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 6개, 그리고 위로 가는 거 4개를 우리가 순서대로 나열하면은 그 순서에 맞춰서 경로가 정해진다라고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짓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보신다면은 총 10개고요. 그리고 이거를 오른쪽 6개 같고 위쪽 4개 같으니까 10팩을 6팩, 4팩으로 나눈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도 괜찮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조합으로 보시면은 10개의 자리 중에 우리가 위로 갈 거 4가지만 골라주면은 나머지는 다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조합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조합.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직접 세는 거, 이것도 어렵지 않았죠. 직접 센다라고 하면은 요 점까지, 요 교차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다 세주면 된다고 했었고요. 이거 연습하시면은 이렇게 그냥 빨리 쓰실 수가 있죠. 그쵸? 요거 쓰는 거는 제가 다 알려드렸죠? 그쵸?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더해서 여기 오죠? 근데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3 더하기 3에서 여기 6이고 10이고 10 더하기 5니까 15, 15 더하기 6이니까 21, 21 더하기 7이니까 28 이렇게 외우시는 것보다는요. 네, 그것보다는 원리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오려면은 이렇게 오거나 둘 중 하나죠. 근데 여기에 도달하는 방법이 4가지고 여기에 도달하는 방법이 6가지니까 4가지, 6가지 더해서 10가지가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문제가 좀 까다로워졌을 때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푸시기가 훨씬 간단해지세요. 그래서 뭐야 이거 83가? 점점 계산이 느려지고 있는데 210 이렇게 되겠죠? 네. 저렇게 직접 세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거 알려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조합이나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푸는 게 편하죠. 계산 실수할 여지도 좀 줄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유형은 얘가 될 거다.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경우예요. 갈 수 없는 지역이 있는 경우. 도로망이 있는데 여기 호수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헤엄쳐서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를 잘 피해서 갈 텐데, 피해서 갈 때 이렇게 경로를 직접 세주는 것, 직접 세는 거는 제가 이미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네, 요건 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딱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럼 요걸 이제 경유점을 설정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 자,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보통 이 얘기부터 할까요? 우리가 경로가 지금 얘는 제가 정사각형으로 그렸잖아요. 정사각형 모양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직사각형처럼 이렇게 좀 길쭉길쭉하게, 또 정사각형을 그려버렸네. 경로의 모양을 그릴 때요,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이런 식으로 요 하나를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줘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로 구하는 데는, 최단 경로의 수 구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죠. 심지어 얘를 좀 눕혀서 평행사변형으로 만들어도 경로의 수 구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 두 개가 같은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뭐 평행사변형, 뭐 직사각형, 마름모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경로도 우리가 정사각형 형태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될 게 어떤 거냐면요. 그 경유점을 선택하는 그 원리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요걸 가지고서 경유점을 보통 나누게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다 라고 하면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꼴로 나타내어지죠. 요거 x를 왼쪽으로 이항을 하시면은 x 더하기 y가 k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얘를 그래프상에서 그리시면요. x 더하기 y는 k가 되죠. 그쵸? 그래서 k가 뭐 1이다 라고 하시면은 x 더하기 y는 1이다. 여기가 1, 여기가 1이 될 거고요. k가 2다 라고 하시면은 x 더하기 y는 2가 돼서 여기가 2, 여기가 2가 되겠죠. 그쵸? 뭐 x 더하기 y가 3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건 하지 않을게요. 자, 이랬을 때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x 더하기 y는 1이라는 거 보시면은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값, y값 더해서 1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 있는 점도 뭔진 모르겠지만 x값, y값 더하면 1이 되고요. 여기도 0 더하기 1에서 1이 되고 1 더하기 0에서 1이 되죠.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에서 1이 되죠. 이런 식으로 x값, y값의 합이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모두 x좌표, y좌표 합이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x 더하기 y는 3이라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의미의 점은 그죠? x좌표, y좌표의 합이 3이 되는 거죠. 그죠?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다가는 이렇게 그렸다고 해봅시다. 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검은색 직선은 지금 x좌표, y좌표 합이 1이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서 1이 의미하는 게 뭐냐? 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여기에 겹쳐지는 요 점 있죠? 이 점이랑 이 점까지. 이 점에 갈 수 있는 이 점은 여기서 y쪽으로 한 번 이동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쵸? 이 점은 x쪽으로 한 번 이동해서 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 x 더하기 y는 2라는 직선 보시면요. 이 위에 있는 요 점은 y쪽으로 한 번, 두 번 간 거죠. 이 점은 x쪽으로 한 번, y쪽으로 한 번. 그러니까 총 두 번 간 거고요. 이 점도 마찬가지. x축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두 번 간 거죠. 그럼 이제 요 숫자의 의미를 아시겠죠? x 더하기 y는 3이라고 하시면요. 그렇죠? 여기 나오는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까지는 그렇죠? 우리가 총 이동 횟수가 3번이란 뜻이 되겠죠. 그렇죠? 이 검은색 직선 위에 있는 요 점까지 도달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이동 횟수가 한 번이고요. 요 파란색 직선까지 도달하기 위한 이동 횟수는 2번이고요. 요 빨간색 직선까지 도달하기 위한 이동 횟수는 3번이라는 거죠. 요거 이해되시나요? 그쵸? 뭐 여기 보셔도 위로 3번 가야 되고 여기는 오른쪽 한 번, 위 2번이니까 3번이죠. 여기도 오른쪽 2번, 위 1번이니까 3번이고 여기는 오른쪽 3번이니까 3번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 이 도로망의 모든 점들을 우리가 이동 횟수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분류의 기준이 되는 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동 횟수, 3번 이동해서 도달할 수 있는 점은 요 빨간색 위에 있는 하나, 둘, 셋, 4개의 점밖에 없겠고 이게 전부가 되겠죠? 다른 데선 나올 수가 없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케이스 분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동 횟수가 3번인 점들은 하나, 둘, 셋, 넷, 4개의 케이스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갈 때는 무조건 이 4가지 점 중에 하나를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처럼 보이죠?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저 4점 중에 하나를 무조건 지나가야 되고 저 4점까지 도달하기 위한 이동 횟수는 3이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문제에 적용시키도록 할게요. 문제에 적용을 시키면요. 이거 좀 지울 게 많네. 여기 싹 다 지우고 다시 그립시다. 이런 식으로 도로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파란색 지역을 지나가지 않고 B까지 도달하는 방법을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B 위에 있는 B랜다. 이 파란색 위에 있는 점들은 지나면 안 되죠. 그럼 반대로 반드시 지나야 하는 점들이 있을 거예요. A에서 B로 갈 때 반드시 지나야 하는 점들. 그걸 어떻게 찾아주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요 가지 못하는 지역에 최대한 많이 겹치게 이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긋습니다.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렇게 그어주시면요. A에서 B로 갈 때 무조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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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5개의 점 중에 하나를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어요. A에서 B로 갈 때. 그쵸? 무조건 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란색 호수위는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럼 여기를 빼주면 되겠죠. 그쵸? 여기는 못 지나간다 하고 빼주시면 될 거고요. 그럼 우리가 볼 거는 A에서 B로 갈 때 무조건 경유점이 P, Q, R 이 세 점 중에 하나를 무조건 지나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경로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게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그리고 A에서 R을 거쳐서 B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세 가지 경우를 각각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경유점 설정하는 원리가 이렇게 돼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그러면은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나눠지게 되고요. 근데 이렇게 경유점을 설정할 때도 주의해야 될 게 최대한 요 못 가는 지역에 많이 겹치게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린다고 해서 막 이런 식으로 그리면 별 의미 없죠. 그쵸? 2점 지날 때, 2점 지날 때, 2점 지날 때 3개로 나눠서 풀어야지 하시면 케이스 분류를 하는 의미가 전혀 없죠? 그쵸? 여기 지날 때 호수를 지나는 경우가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많이 겹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는 거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용 설명은 사실 최단 경로 문제에서는 딱히 이 이상으로 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만 봐주시고 이제 문제로 접근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25번 제가 이거는 문제를 그래도 좀 5문제나 실어놨네요. 25번 보시면은 마름모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 네, 도로가 마름모여도 상관이 없죠. 평행사변형이어도 되고 직사각형이어도 되고 정사각형이어도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다 평행사변형이니까 괜찮죠. 그리고 사실 그런 모양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A에서 B까지 가는데 모양 똑같은 모양이에요. 최단 거리로 간다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이 점을 지날 수밖에 없죠. 그쵸? A에서 B로 갈 때 저 P라는 지점을 지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A에서 P로 가는 경우 그리고 P에서 B로 가는 경우로 나눠주시면 될 텐데 어차피 보시면 같은 구조죠. A에서 P로 가는 경우나 P에서 B로 가는 경우나 같은 경우의 수는 같을 거예요. 그러면은 A에서 P로 갈 때 이쪽으로 한 번, 2번 그리고 이쪽 아래쪽으로 2번 가야 되죠. 그럼 총 4번 가야 되니까 4C2라고 해주시면 되고 P에서 B로 갈 때도 똑같이 4C이겠죠. 그래서 6 곱하기 6해서 36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물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푸실 거면은 4팩, 2팩, 2팩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팩토리얼 쓰는 게 더 힘드실걸요? 그냥 4C로 가시는 게 편할걸요? 네. 그래서 조합도 경우에 따라서 잘 써주시면 좋아요. 자, 26번 보시면은 마름모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A에서 B까지 가는데 이건 조금 경로가 이제 복잡해졌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경로가 아니란 생각이 드시죠? 이거 좀 복잡한데? 이거 계산하기 힘들겠다 생각 드시면은 그러면은 그냥 직접 세야지 라는 결론에 도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직접 세는 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예요. 헷갈린다. 하나, 둘, 셋, 네 개째에서 꺾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옳지. 네. 이렇게 A에서 B로 가는데 C는 지나지 않고 D도 지나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그냥 세주시는 게 좋아요. 그쵸? 이거를 뭐 공식을 쓰고 있는 게 더 힘들겠죠? 자, 그러면은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가는 거 한 가지, 여기까지 가는 거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C까지는 가면 안 돼요. 그럼 여기까지 갈 때는 1 더하기 1에서 2가 될 거고, 여기는 2 더하기 1에서 3이 되고, 여기는 3 더하기 1에서 4가 되죠. 그쵸?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기로 가는 방법은 똑같이 네 가지죠. 여기로도 갈 수 있죠. 여기로 가는 방법도 네 가지죠. 그쵸? 그랬을 때 여기 가는 방법은 이제 얘랑 얘를 더해야죠. 그쵸? 이렇게도 올 수 있고 이렇게도 올 수 있으니까 8가지. 여기까지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죠. 8가지. 여기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죠. 4가지. 죄송합니다. 여기서 8가지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올 수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4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는 거 가능하니까 12가지죠. D까지 가면 안 돼요. 그럼 여기까지 가는 거는 12가지, 여기까지 가는 거 12가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도 12가지. 그럼 B에 도착할 수 있는 거는 24가지다 라고 해서 2번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그쵸? C를 지나지 않고 D도 지나지 않으면서 라고 했으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은 맞겠네요. 되셨나요? 그래서 항상 이 지점까지 오려면은 어떻게 와야 되나? 이렇게밖에 못 오니까 그대로 유지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원리를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27번 보도록 할게요. 27번 보시면은 직사각형 모양의 잔디밭에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다. 이때 경로가 지금 원의 일부로 제시가 되어 있죠. 이건 뭐 평행사변형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상관없습니다. 자, 산책로는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원 8개가 서로 외접하고 있는 형태이다. A 지점에서 출발해서 산책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B 지점에 도착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지금 서로 외접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원 8개를 그려본다라고 할게요. 그래,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선방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점들이 지금 어디 찍혀 있냐면요. 요렇게 원의 둘레를 4등분하는 점들에 점이 이렇게 찍혀 있죠.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아이고. 그랬을 때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네요. A에서 B까지 도착하는 경로의 수. 자, 이거를 보실 때 경로 직접 세주셔도 괜찮은데 저는 이거 보기 좀 힘드네요. 저는 저한테 편한 평행사변형으로 그릴래요 라고 하시면은 평행사변형으로 그려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그냥 하실 거면요. A에서 B까지 가실 때뭐 최단 경로로 간다라면 이런 게 있겠죠. 이렇게 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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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경우 이거 최단 경로죠. 보기에 헷갈리잖아요. 그쵸? 헷갈리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한테 친숙한 도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여기서 지금 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여기를 간다라고 할 때 이렇게 가는 거를 굳이 저렇게 호로 표현을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쵸? 여기서 여기 가는 걸 이렇게 표현할 거고 여기서 여기 가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여기서 여기 가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괜찮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다 직선 경로로 바꿔버리실 수가 있고요. 지금 그림이 좀 많이 망가졌네요. 지우다 보니까. 네, 이렇게 그려주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마저 연결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그 점들을 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여기 안에 있다. 됐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호로 갈 거를 그냥 이렇게 쭉 이어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을 거예요. 아, 종이 치다니. 자, 그러면은 이제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로 갈 건데요. 필요 없는 부분들이 보이시죠? 이 부분 지나면 안 되고 이 부분 지나면 안 되죠? 최단 경로로 갈 거니까. A에서 B까지 잘 가다가 괜히 이렇게 뒤로 꺾을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밑으로 한번 내려갔다 올라갈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안 쓰는 부분이구나. 어차피 갈 수 없는 지역이구나. 라는 것도 뭐 파악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 그림이 좋으시면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도저히 저 그림 못 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냥 새로 그냥 봅시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이제 경로 세주면 돼요. 경로 세주면 되고 여기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여기 오는 건 두 가지죠. 그쵸? 여기 오는 건 다섯 가지, 아홉 가지, 네 가지, 13가지. 여기 오는 거는 다섯 가지, 14가지, 27가지, 13가지 여기 그대로 오고 B까지는 40가지다. 이런 식으로 직접 세주시면 되죠. 네. 이렇게 비스듬히 있는 게 싫으시면요. 약간 어차피 여러분들 종이에다 푸는 거니까 종이를 비스듬하게 놓으세요. 네, 그러면은 좀 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친숙한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27번은 총 40가지다. 이렇게 세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잘 셀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28, 29번은 꽤나 어려운 문제예요. 28, 29번. 혹시 이거 안 푸셨으면 꼭 풀어보세요. 꼭. 이것도 약간 시간을 뛰어넘어서 최근에 다시 부활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28번은 2004년 교육청이고요. 29번은 2017년 경찰대 문제입니다. 네. 13년의 시간이 지났고 문제가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겠죠? 자, 그러면은 쉬운 거 28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28번 보시면은 그림과 같이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이 있다. 교차로 P와 교차로 Q를 지날 때는 직진 또는 우회전은 할 수 있으나 좌회전은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때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라고 했네요. 보시면 이것도 도로망이 굉장히 보기 불편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옮겨줍시다. 좀 그래도 보기 편하게 옮겨줄게요. 쓱, 쓱. 세 칸, 둘, 셋, 넷, 다섯. 좋아. 이렇게 옮기시면요. 여기가 A죠. 그리고 여기가 B가 되겠고 한 칸, 두 칸 올라간 여기가 P가 되고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칸 올라간 여기가 Q죠. 자, 이런 식으로 도로망이 있습니다. 이때 P와 Q를 지날 때는 좌회전이 안 된대요. 이게 좌회전 금지 유형이에요. 좌회전 금지. P랑 Q 지날 때 좌회전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서 P를 이렇게 간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차피 최단 경로로 갈 거니까 P를 지났을 때는 직진하거나 우회전을 하겠죠. 이건 괜찮다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P에 도달할 때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요 점에서 P로 올 수도 있는데 이때 최단 경로로 B까지 가려면은 위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는 건데 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좌회전이라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갔다가 좌회전 이게 안 되고요. 여기서 왔을 때는 직진만 가능하다. 우회전 안 되죠? 우회전으로 가면 최단 경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P랑 Q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올 때는 위로 가는 거 생각하지 않고 왼쪽으로 가는 것만 생각을 해준다. 조건이 좀 까다롭죠?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신다면 그냥 전체 경우에서 좌회전으로 가는 경우를 다 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저는 그냥 세라고 말할 것 같아요. 뭐 전체에서 좌회전 되는 경우 다 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저는 그냥 셀게요. 세는 게 전혀 느리지가 않습니다. 자, P고, Q고 여기 있었죠? 자, 꼼꼼하게 갈게요. A에서 B까지 갈 건데 여기까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여기까지 일단 세 가지죠. 그리고 한 가지, 세 가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요. 여기까지 갈 때는 지금 P에서 여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듯이 지금 이쪽으로 왔을 때 여기 좌회전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방법이 지금 두 가지였죠. 그렇죠? 이쪽 길이 두 가지고요. 이쪽 길이 두 가지였죠. 근데 그래서 얘는 일로 올라갈 때 직진이 가능한데 얘는 좌회전이 안 되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신다면은 여기서 올라오는 이 두 가지랑 그리고 여기서 좌회전이 안 되니까 여기서 좌회전하는 거 이 한 가지를 더해서 3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요거 이해되시나요? 그쵸?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올 때 3을 더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꺾어서 가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하면 안 되니까 얘랑 얘를 더해서 여기가 3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3 더하기 3에서 6이고 여기까지는 3 더하기 6에서 9가 되겠죠. 여기 1이고 Q까지 오는 방법 4고 마찬가지로 여기 생각해 줄 때 이쪽에서 이렇게 꺾는 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서 일로 바로 오는 거랑 이쪽으로 오는 것만 생각해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 오는 게 한 가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 오는 게 6가지죠. 그럼 두 개 더 해주면은 10가지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7가지죠. 1 더하기 6이니까. 여기 세 줄 때 6 더하기 4가 아니라 6 더하기 1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여기서 한 칸 띄고 얘랑 얘를 더해서 3 했고 얘랑 얘를 더해서 7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얘랑 얘도 하면 16이고요. 1, 1이고 5, 6이고 10이고 18이고 28이고 46이다. 그래서 B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46가지다 라고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는 교차로가 두 개가 있었죠. 거기서 계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렸어요. 네. 문제에 따라서 뭐 우회전 금지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낼 수도 있겠고 직진 금지 이런 걸로 낼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다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제가 뭐 무조건 이거랑 이거 더해서 요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29번 경찰대 문제도요. 이것도 좌회전 금지예요. 문제 읽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네. P에서는 좌회전을 할 수 없고 Q는 공사 중이어서 지나갈 수 없다고 한다. 그쵸? Q는 지나가지 말래요. P는 좌회전 금지래요. 이때 A에서 B에 도달하는 최단 경로의 수를 물어봤죠. 이걸 또 그려야 되네요. 네. 보시면은 위아래 세로로 5칸이고 가로로 8칸이죠. 이거 좀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경우는 약간 공식을 쓰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샘솟고 있네요. 일일이 더하기에는 경우가 너무 많아져요. 4, 5, 6, 7, 8 맞죠? 네. 요런 잠깐만 세로로 5칸이죠? 하나가 더 필요하네. 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와, 그러면 정말 많죠? 하지만 저는 덧셈을 잘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라는 점은 2 곱하기 3 여기 위치해 있고요. Q라는 점은 이게 헷갈리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옳지. 여기 가지 말래요. 자, 여러분들 덧셈 굉장히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빠르게 더 해봅시다. P에서는 좌회전이 금지돼 있고 Q는 가지 말래요. 그쵸? 그러면은 다 더합시다. 네, 다 더할게요. 그러면은 2, 3, 3, 6, 4, 10이 될 거고요. 5가 될 거고 6이 될 거고 이제 여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쵸?
뭐 우리가 사실 저기서 했던 거 생각하면은 아, 여기 있는 건 5 더하기 6해서 11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해요. 그쵸? 그래서 여기 도달하는 방법은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는 건데 이렇게 오는 방법은 5가지죠. 이렇게 오는 방법에서 10가지가 아니라 여기서 좌회전하는 경우 4가지를 빼야 되니까 6가지만 더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좌회전으로 오는 게 4가지 경우니까. 그쵸? 그래서 4가 아니라 6을 더해가지고 5 더하기 6해서 11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긴 17이 되겠죠? 그럼 4고 10이고 20이고 31이고 48이 될 거고요. 5고요, 6이고요, 15, 35, 66, 114. Q는 지나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 도달하면 안 되니까 여긴 쓰지 마시고 여기가 7개니까 여기 도달하는 방법은 Q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방법이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만 있으니까 7가지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는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올 수 있는 방법도 여기서 이렇게 오는 수밖에 없죠. Q에서 위로 못 올라오죠. 그럼 이것도 35가지가 될 거고 여기는 이제 35 더하기 7을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뭐 다 계산 가능하시죠? 이제는 P랑 Q를 다 지나왔으니까 그냥 열심히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실수 안 하게. 실수를 약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긴 했죠. 이거를 좀 크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도 뭐 꼼꼼히 하다 보면 될 겁니다. 143이 될 거고 이거 2개 더하면 200이죠? 281이다. 그러면은 358이 될 거고요. 558이 될 거고 9, 3, 6, 7, 8, 839까지 맞겠죠? 839 A에서 B까지 경로의 수는요 839가 된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쵸? 요거는 우리가 공식으로도 풀 수 있긴 해요. 공식으로 풀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전체 경우 A에서 B까지 가는 전체 최단 경로의 수에서 P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 빼야 되고요. 그리고 Q를 지나는 경우도 빼야 돼요. 그쵸? 한 가지 다행인 거는 P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동시에 Q에 도달할 수는 없죠. 그쵸? 왜냐면은 우리가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을 딱 그린다라고 했을 때 P를 지난다라고 하시면요. 네. P를 지나는 거랑 이동 횟수가 같은 거는 여기 있는 점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딱 P를 지나서 왔을 때 Q를 지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쵸? 이 직선이 그쵸? 그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P와 Q를 동시에 지날 수는 없습니다. 네. 여기 도달했다고 했을 때 굳이 뭐 직선을 그릴 필요도 없었네요. 여기 있으면 이제 이 영역 내에서 P에서 B로 가는 거니까 Q까지 내려올 일이 전혀 없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직선 도입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보이시죠? 그래서 전체에서 P에서 좌회전하는 경우 빼고 Q를 지나는 경우를 빼는 방법으로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 특이한 유형이에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답은 4번 839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단 경로 그래도 공식으로 푸는 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로가 좀 복잡해 보인다, 제한 조건이 너무 많다 하면은 어떻게 하지? 생각할 시간에 그냥 직접 세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7번째 테마 최단 경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